오늘은 앞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 작은 숲속 농장의 모습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갈 야생동물들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은 빠르면 올해부터, 늦으면 몇 년 뒤에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제가 농장을 작은 숲속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것은 과거 여러 번에 걸쳐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농장의 이름을 작은 숲속이라고 정한 것처럼 제가 꿈꾸는 작은 숲속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숲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동물들을 늘 상상합니다. 나무들로 가득 찬 작은 숲속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렇게 되려면 나무들이 많아야 되고, 또 그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주어야 합니다. 나무들은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자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외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에 걸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묘목을 심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죽기도 하고, 꽤 크게 자란 나무가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고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고약한 벌레는 나무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수액을 모두 빨아먹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사는 동물들 때문에 농약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충들을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농장에 있는 참새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농장에 있는 동물들에게 주는 사료를 먹기 위해 꽤 많은 참새들이 농장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 수는 과거보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 농장은 참새들에게 단지 먹이 활동을 위한 하나의 장소일 뿐입니다. 1년 동안 몇 번에 걸친 번식을 다른 곳 어딘가에서 하며, 단지 이곳에는 먹이 활동을 위해 잠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곳을 참새들의 서식지로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많은 해충들을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참새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나무마다 하나씩 새장을 달아준다면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잠을 자고 먹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녀석들은 당연히 이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게 될 것이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봄에도 꽤 많은 수의 밤나무를 추가로 심을 계획입니다. 물론 나무들이 높게 자랄 때까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새장을 달아주는 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참새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많은 사람들이 참새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생각입니다. 녀석들이 살아가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알에서 깨어나 성장하고 마지막에 둥지를 떠날 때까지의 생생한 장면을 리얼 다큐로 본다면 세상의 많은 분들이 야생조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새덕구 채널의 그분처럼 대단한 일을 하진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새들의 집사가 되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새장을 달아줄 땐 그 새장의 멤버십 회원의 이름을 새겨 참새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한 보람을 느끼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멤버십에 1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 중 가장 오래되신 분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장에서 함께 지내게 될 두 번째 야생동물은 다람쥐입니다. 농장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 중 대부분은 티칸나무와 밤나무이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은 다람쥐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먹이사슬 맨 아래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 점점 더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크다고 보며,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동물들은 멸종의 단계까지 갈 거라 봅니다.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힘없는 한 명의 인간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생동물들의 리얼한 영상을 만들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생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당장 올해부터 하지는 못합니다. 이곳 농장의 여건이 아직 다람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견과류 종류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천적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다람쥐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환경이 조성되면 다람쥐를 입양할 생각이고 세월이 지나면 이곳은 다람쥐들의 서식지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이곳에 충분히 많은 먹이가 있다면 굳이 다람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람쥐들이 지낼 수 있는 집을 분양할 때에도 참새집과 마찬가지로 멤버십 회원의 이름을 새겨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농장에서 함께 살 야생동물은 꿩과 메추리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곳 농장에는 꿩과 메추리가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 꿩과 메추리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농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 야생 메추리는 거의 보기가 힘들고 꿩도 간혹 한 번씩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꿩 한 마리가 농장에 자주 놀러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겨울이 되자 그 꿩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장에서 꿩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농장 인근에 있는 꿩사육장에서 꿩알 몇 개를 구해와 구화를 해서 키운 뒤 방사할 생각입니다. 꿩은 야생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인다고 해도 결국은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키운 후 농장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암탉으로 캔디를 하기로 정했어요. 아무리 다른 암탉들과 비교해도 캔디만큼 잘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녀석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반해 메추리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시중에 파는 메추리들은 모두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가축이어서 야생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메추리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중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꿈꾸고 있는 원대하지만 실현 가능한 야생동물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갈 생각입니다.